여러분, 오늘은 진짜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증상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 환자의 눈엔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고 조센징으로 보이고 심지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의사의 소중함을 알 거라고 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부 의대생들의 글인데요. 어떻습니까? 증상이 아주 심각하죠. 이렇게 심각한 환자들은 늘어나는데 응급실은 부족하고 의료 대란은 끝이 날 줄 모르니 정말 걱정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어처구니 없는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의심하실 거예요. 이 제목을 보고 국민은 개, 돼지랍니다. 김묘성 기자님, 누가 한 얘기입니까? 네, 의사와 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국민 비하글 중 일부입니다. 해당 커뮤니티의 일부 의대생들은요, 국민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견민, 개돼지, 조센징 등 멸칭으로 비하여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인이 응급실에서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서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폐륜 발언을 올렸고요. 또 비뚤어진 자의식도 보여줍니다. 개, 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해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경험이 있어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막말을 쏟아놓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또 다른 게시물들을 보면요. 견민 개돼지들을 더 죽이면 이득이다. 조선인들이 죽는 걸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조센징 개돼지들 더 죽음으로써 가치가 있다. 모두 죽어라. 정부와의 협의는 끝났다. 라고 보고도 믿기 힘든 경악할 만한 글들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제 이미 저희가 그 올라왔던 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들을 저희가 글자 하나도 고치지 않고 정리한 거예요. 그걸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온라인 커뮤니티는요. 어디 그냥 자유 게시판 아무나 들어가서 글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자유 게시판에 저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도 공분이 치밀판인데 저기가 앞서 말씀드렸죠. 현직 의사와 의대생들이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는 번호를 치고 들어가야만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번호를 치고 가야만 글을 남길 수 있는 곳이에요. 일반 자유 게시판이 아니에요. 그럼 저게 뭐예요? 현직 의사나 지금 의대생들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지금 저 글이 한 의대생이 올린 글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고 왜 저희 들으라고 한 얘기니까 같이 들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저희 들으라고 쓴 거니까. 자, 조선인이 응급실에서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서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다. 네, 또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진료를 받지 못해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경험이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의사 선생님 너무 멋지십니다. 이런 존경이 생길 것이다. 더 있어요. 앞서 우리 김묘성 기자님이 읽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듣고 저도 들으란 얘기니까요. 자, 견민 누가 봐도 저 개견자겠죠. 견민 개, 돼지들 더 죽이면 이득이래요. 조센징 개, 돼지들 더 죽임으로써 가치가 있대요. 조선인들이 죽는 걸 볼 때마다 기분이 좋대요. 모두 죽으래요. 정부와의 협의는 끝났대요. 협상 여지 없대요. 최재문 교수님. 네. 오늘 목요일이에요. 주말 앞두고 기분이 좋다가 지금 망쳤습니다. 지금. 저런 글을 올린 사람이 의대생이라면 학생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학교라고 하는 것은 기술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학교입니까? 학교는 인성을 가르치는 곳이고 인성을 배워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런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런 글을 올린 사람이 의사가 되면 제대로 치료를 하겠습니까? 저 관점으로 본다면 치료받으러 온 환자들은 자기의 돈벌이 수단입니다. 저 관점으로 본다면 치료받으러 온 사람은 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이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람 의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런 사람이 의사가 돼서 제대로 의술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정말 희생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이 지금 어려운 의료 대란에도 응급실을 지키고 의사로서 이 본분을 다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저렇게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글을 써대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의사들에 대해서 먹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이라면 최소한 인성을 배우고 본인의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 학교가 돼야 될 텐데 의대생이라고 해서 의대에 들어가서 결국 배우는 게 저런 거라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학교 그만두고 의사 되지 마세요. 의사 되면 흉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런 사람이 의사 돼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치료를 하겠어요. 저는 저런 생각과 사고방식 갖는 분들은 빨리 의대를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래도 한편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우리가 인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때마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여러분 아신 것처럼 최명기 원장님이 나와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최명기 원장님은 저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최근에라도 아니면 혹시 뉴스가 나와서 확인의 차원에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원래 커뮤니티나 게시판 자체를 어디에서도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생각하면 되게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래 아파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으니까 삶이 원래 생각한 거와 완전 다른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학생들도 또 전공의들도 원래 가야만 되고 본인이 생각하는 인생에 경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슬프고요. 그래도 제 바람은 빨리 이런 일이 있기 이전으로 빨리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원래 본인이 생각하는 경로를 밟고 원래 본인이 생각하는 진료를 받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논란이 커지자 이게 논란만으로 그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정부가 대응 방침을 밝힌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는 그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가능하면 오늘 중 신속히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입니다.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배 그리고 동료 의사들께서는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는 수사 의뢰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허준 변호사님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는 혹시 의사를 가족으로 두시거나 의대생들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수사 의뢰를 한다, 수사에 나서겠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혐의로 뭘 잘못했다고 이런 글을 올린 건 부적절했지만 이걸 가지고 수사를 의뢰한다? 무슨 혐의로 하겠다는 걸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의사를 가족으로 두신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의사분들은 오히려 이런 글에 더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열심히 환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대부분일진데 이런 글 때문에 그 사람들의 노력까지도 빛을 퇴색을 하고 모든 의사들이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도 해가 되는 그런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일단 수사 의뢰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욕죄로 처벌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은 결국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인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은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피해자를 단순 국민 전체로 지칭을 했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특정 여성 직업 집단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집합 명칭에 의한 모욕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피해자가 너무 많은 집단을 지칭할 경우에는 이 부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단순히 국민 전체를 멸칭하는 표현으로 비하했다고 하면 이것까지는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어떤 특정한 이 개인의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이런 표현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올라간 글에 댓글로 이걸 달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특정해서 비하하거나 모욕한 걸로는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글을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커뮤니티는 그러면 안진영 기자님, 지금 대부분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이런 생각에 대해서 글쎄요 상당히 격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동조한다는 걸까요? 뭘까요? 이거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메디 스태프, 의사나 의대생만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인데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런 부적절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더 나아가 사직하지 않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해서 신상 털기 그리고 조리 돌림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향해서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서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실명을 공개했는데 그 인원만 무려 2,5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난 7일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들이라고 해서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런 피해가 계속되고 이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칭하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사 명단을 공개한 45명을 조사해 32명을 검찰로 송치를 했고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의 명단, 싱산을 공개한 용의자 2명을 특정한 상태입니다. 이 커뮤니티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와 의대생들이 자신의 이 신상을 증명할 수 있는 번호를 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의사와 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제 넘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글에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의사와 의대생들이 대부분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비판하고 자성하는 글들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 분위기를 방조하거나 암묵적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어려운 공부에서 의사 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굴리 말고 의사가 된 겁니까? 의대생이 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반드시 자성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제발 이 대한민국을 의사인 자와 의사가 아닌 자로 구분짓는 그런 험악한 세상 안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믿었던 전통주의 배신이다. 아니 우리 전통주 하면 김묘성 기자님 국제행사 뭐 대통령 참석이나 그런 국제행사에도 이 만찬장에 오르는 그런 이 뭔가 자신감, 자긍심을 느끼는 전통주인데 이게 배신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전통주 하면 귀한 재료로 정말 귀한 마음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도 받고 특히나 추석 명절이 되면 선물용으로도 드리고 또 제사상에도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구입들을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정말 소비자들의 마음에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아, 네. 이 제품 실제 제조일은 2022년 4월 4일 제조했다고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일 날짜 생산한 제품 표시사항을 보면 2024년 7월 11일 제조한 것으로 제조 연월일을 변조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보고도 지금 눈을 의심하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눈앞에서? 제조 일자를 바꾼 거죠.
어머나. 소비자를 완전히 기만한 거예요. 어머나. 2년 전에 제조한 걸 최근에 제조한 것처럼 바꾼 겁니다. 2022년에 제조한 걸 2024년으로. 2024년으로 예, 어머 맞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소비자를 엄청나게 기만한 거죠. 특히 요즘 이제 추석 앞두고서 명절 되면 그래도 귀한 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좀 비싼 음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전통주 같은 게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쌀 수 있잖아요. 그걸 구매해서 판매하려고, 그러니까 드리려고 하는 이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속인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행동입니까? 그래서 비양심적 업체들이 추석을 앞두고서 이런 일에 적발이 됐는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고 하고요. 여러 군데인데 영업자들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도 발견이 됐고요. 네. 자가 물품 품질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네. 부각이 됐고 또 하나는 표시 기준을 위반하고 지금 이것도 표시 기준 위반으로 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는 것도 있었고요. 네. 위생이 불량한 것들은 다양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제품 같은 경우에 명절 선물용 복분자주인데요. 네. 저기 국순당 고창 명주라고 하는 명작 제품입니다. 아니 그 유명 업체잖아요. 네, 거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2년 전에 만든 건 마치 올해 만든 것처럼 아니 거짓말로 광고에 표시했다는 뭐 거예요. TV 광고에서는 명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국 머시기 거기. 그러니까요. 이 날짜를 속여서 팔려다 현장에서 압류된 제품이 몇 개인 줄 진짜 아세요? 웃기고 있네 진짜. 475병이 압류가 됐어요. 저기 걸려가지고. 거기뿐만 아닙니다. 배상면주가라는 회사도 브랜드도 있어요. 이 배상면주가라는 브랜드 역시 네. 위생 불량으로 이번에 적발이 돼서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허주현 변호사님 유명 브랜드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소비자들이 분통 우린 그동안 믿고 샀는데 분통 터지실 거 아니에요. 제가 먹고 마셨던 술도 있어요. 아하. 제가 믿었던 그 술도 지금 이렇게 오래전에 제조를 한 술을 제가 잘못 마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과연 믿고 마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쯤 다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곳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더 충격적입니다. 특히 이번 식약처 적발건에 대해서 이 국순당 측에서는 국순당이 단순 투자한 농업법인인 국순당 고창명주라는 회사로 서로 다른 법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이름을 이렇게 쓰게 했다는 거는 그 이름을 보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를 하도록 신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한 계약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품질 관리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명이 저는 과연 온당한 해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 농업법인에 고창군 복분자 재배 농민들이 주주로 십시일반 돈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복분자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이게 이런 일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주가 되었는지 이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전통주뿐만 아니라요. 건강기능식품 또 농축수산물 등을 제조하고 수입하고 조리하고 판매하는 업체들 중에 법령 위반한 업체들이요. 무려 63곳이나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합동점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가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이게 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서 위생 위반 사항 없는지 계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국순당 측의 해명 보세요. 그 앞서 적발된 것은 국순당이 단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농업법인 국순당 고창명주라는 회사로 서로 다른 법인이요. 이게 요즘 말로 뭐예요? 손절하는 거잖아요. 위기가 생기면 손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평소 잘 팔 때는 그러면 여기가 국순당 고창명주의 그 복분자가 잘 팔리면 국순당 본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거기 이득 없어요? 무슨 이제 와서 손절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아무 관련도 없다고. 비겁한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러면 이렇게 소비기한도 잘 관리하도록 독려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챙겨보고 이제 와서 손절하고 있어요. 추석 앞두고 기분 나쁘게. 그런가 하면 배신감의 뒤통수 때린 것은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뒤통수가 정말 얼얼합니다. 식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보셨던 날짜만큼이나 위생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한 네. 시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이 포착돼서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영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네? 한 상인이요, 쓰레기통에서 음료컵들을 수거합니다. 네. 그러더니 배수구에 내용물을 이렇게 버립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배수구 위로 쏟아진, 그러니까 걸러진 얼음들을 네. 다시 손으로 쓱쓱 쓸어 담더니 네. 생선이 든 상자에 뿌릴 겁니다. 이제 보세요. 이렇게요. 어머나. 어머. 이렇게 어머. 그냥 위로 뿌립니다. 어머나. 또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역시 포착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빨대가 꽂혀있는 음료컵 속 내용물을 역시
생선이 든 상자에 그대로 이렇게 뿌립니다. 지금 저 박스, 스티로폼 박스요. 안지용 기자님, 저기 설마 생선이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뭐 폐 비닐 같은 거, 그 쓰레기 버리려는 거기에 그냥 같이, 여기 같이 버리자. 그런 요량으로 버렸겠죠? 자, 이 영상들 같은 업소에서 촬영이 된 건데 죄송하지만 판매용이 맞습니다. 저게 그럼 생선이 가득 들어있던 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한 수산물 가게 상인이 저렇게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한 시민에 의해서 포착이 된 겁니다. 어머나. 정확히는 지난 5월에 이 시민이 이걸 촬영을 해서 구청으로 민원을 접수를 했었는데 네. 이 촬영자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당 영상이 다시금 큰 논란을 불러온 겁니다. 아하.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생선 가게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정말 보는 내내 입을 딱 벌리고 입을 다물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이게. 일단 쓰레기통에 버린 그 컵을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얼음을 재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빨대가 꽂혀 있는 거 지금 영상에 보이시죠? 빨대가 꽂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누군가가 먹다 남은 음료수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음료수라는 게 순수하게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음료였을지 모르잖아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음료 내용이 저 내용물이 얼음에 붙었어도 상하거나 비위생적인 무언가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저렇게 다시금 판매하는 생선 위에 붙고 있는 현장이 포착된 겁니다. 일단 의사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의학적으로 저기에 지금 그 먹다 남은 그 일회용 컵이나 그 안에 들어있던 얼음에는 먹던 사람의 최명규 원장님 뭐 타액 같은 거 그런 게 다 묻어 있는 거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생선을 만약에 완전히 조리해서 팔팔 끓이거나 굽는다 그러면은 그래도 감염의 위험성은 좀 낮아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만에 하나 저 생선이 회를 해서 먹는 생선이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대로 이제 그 균이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또 아무리 얼음이 있다 그러지만 그 얼음이 얼려져 있더라도 조금씩 감염은 일어납니다. 어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안에서 균이 자라게 되면은 그 생선을 갖다 회로 먹은 분들은 이론적으로는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소비자들은 저기가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때마침 대구에 딸 우리 허주현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만 저 시장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상 촬영하신 분이 지난 5월에 촬영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해당 구청에 신고했대요. 근데 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거 아니에요? 뭡니까 이거 지금? 제가 진짜 대구의 딸로서 좋은 소식으로 대구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이걸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 시장이 어떤 시장이면요. 대구에서 얼굴과 같은 재래시장의 대표격인 그야말로 초대형 재래시장이에요. 그래요? 정치인들이 저기 가서 매번 인사하고 명절 되면 늘 추석 명절 풍경이 어떤지 그러네요. 취재도 하고 잊어버렸다. 그런 곳이거든요. 네. 물론 저기에 있는 상인들이 다 저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저 한 사람의 일탈 행동이 전체 시장과 대구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도 있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맞아요. 있고요. 대구 중구청에서도 이 부분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위생 관련해서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없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난 5월에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영상을 봤더니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사안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식용 얼음에 대한 취급 기준이 사실 저 얼음이 식용 얼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버려지는 그렇죠. 순간. 네. 그런데 이 너무나 불량하게 취급을 하고 있고 영상에서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나가서 관리를 당부하고 위생 취급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점검을 나가봤더니 저렇게 한 사람이 연세가 꽤 있는 어르신이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관리에 신경 써달라, 주변 청소도 꼭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도 혹시나 싶어서 몇 차례 더 점검을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도 또 사후 점검을 또 나갔다고 그래요? 해요. 네. 그런데 특별히 적발된 건은 없고 오늘 또 점검을 나갔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보도를 봤더니 저 상인이 영업이 너무 이제 생선이 잘 팔리지 않아서 폐업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내일 폐업하더라도 오늘 저런 얼음 쓰면 안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그리고 해당 이 지자체가 대구 중구청인데요. 이게
중구청의 행정 지도에만 맡길 게 아니에요. 여기가 모르긴 몰라도 대형 시장에는 또 상가 자치회 뭐 번역의 뭐 명칭은 뭐 다르게 수 있겠습니다만 상가 자치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인들 자치회가. 그러면 거기서도 자정 노력을 해주세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 대구 서문시장 자랑인데 먹칠하지 맙시다. 그런 자정 노력도 병행돼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 논란. 근데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누구의 이야기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개성 있는 조연 역할로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쌓아왔고 또 최근에는 아내와 함께 예능에도 출연을 하면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던 배우 안세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많이 봤는데요, 진짜. 네네, 관련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네. 아이고 자이야, 네 오빠도 왔어. 반갑다. 잘 봤다. 여기 사거리에서 좌회전 대기 중입니다. 내가 어제 여기서 이상한 사람 만났거든. 병원 뭐 한장했지. 이 세상 아니라도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텐데 눈물 한 방울도 보여선 안 되겠죠. 아니 안진용 기자님, 요 안세아 씨 하면 요즘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감초 역할로 이게 씬스틸러 역할 많이 했는데 진짜 그분 아니에요, 진짜? 예, 최근 가장 주목받는 조연 배우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저렇게 노래 실력도 대단해서 음원도 낸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 창원 출신이거든요. 또 창원하면 NC 다이노스 프로야구단이 유명한데 네. 오는 15일 이 경기에서 애국가 제창 그리고 시구까지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취소가 된 거죠. 구단 측의 입장은 배우와 관련된 이슈가 정리되기 전 행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그 이슈가 바로 지난 9일 불거진 안세아 씨의 학교 폭력 의혹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이 많이 호감 갖고 좋아하셨던 시청자분들은 허준미 변호사님, 안세아 이 배우한테 학폭? 이 대관절 무슨 말일까 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최초로 안세아 씨에게 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폭행을 당했다, 학교 폭력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이 올라오면서 일파만파 커지게 된 사건인데요. 네.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안세아는 동급생에 비해서 덩치가 상당히 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소위 학교에서 일진, 뭐 짱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3 때 안세아와 그 주변 무리들이 이 작성자를 교실 옆에 그 급탕실이 있잖아요. 거기 끌고 가서 뭐 깨진 어떤 유리 조각 같은 걸로 위협을 하고 일진무리 중 한 명과 원치 않는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라는 주장을 편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지만 그 이후로 그 중학교 시절에 3년 동안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지금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폭로를 하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네. 본인은 지금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송이랑 미디어 이런 데 크게 관심이 없어서 안세아 씨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아이도 그렇고 가족들이 야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구를 좋아하는 그 아이가 볼 야구 경기에 시구자로 안세아 씨가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세아 씨의 졸업 사진까지도 증거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올리고 안세아 씨에게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 오해는 마시고 서운해하지도 마세요. 자, 일단 이런 질문을 저희 입장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럼 김묘성 기자님 이 주장에 대해서 뭔가 사실관계도 언론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로 안세아 씨 측이 이 폭로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거의 곧바로 반박글이 나왔습니다. 아하. 공식 입장문을 보면 안세아의 학폭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일축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수사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고 이건 앞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허준 변호사님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 굉장히 안세아 씨가 요즘 많이 뜨는 배우고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오히려 소속사를 내세우지 말고 본인이 만약에 진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이거 사실 무근입니다. 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설 수 있는데 왜 소속사가 나섰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보시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소속사 뒤에 숨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긴 네네. 합니다만 이런 의심에 더 기름을 붓는 그런 폭로들이 추가 폭로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안세아 씨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현직 교사가 됐다고 하니까 지금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안세아 씨의 또 다른 동창생의 주장이 또 나온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안세아 씨 측에서 허위 사실이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당시에 방관자기는 했지만 지금 최초 폭로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나가서 법정에 증언할 의향까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도 안세아 씨의 이 학교 폭력을 주장하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년들 다 알고 피할 정도의 사람이었다. 행실 나쁜 거 다 알고 있었고 언제 터지나 했다. 안세아 씨 1년 후배인데 눈 마주쳤다고 바로 복부를 가격하더라. 이런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최초로 글을 올렸던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그 남성이 추가적인 폭로에 나서기도 했는데 안세아 씨 측에서 내 전화번호를 수소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자기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안세아 씨의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단정 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폭로성 글이 지금 보신 것처럼 폭로성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물론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조심스럽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 피해를 당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중3 때 일이라면 안세아 씨 나이를 봤을 때 상당히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평생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가급적 저희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렇게 힘없이 당했던 본인의 모습에서 바뀌기 위해서 진짜 이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오히려 지나고 이거를 두려움이 아닌 상태로 이제 인지하게 됐을 때는 다른 행동을 갖다 취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있었던 자신이 받았던 모욕과 수치를 갖다 다시 무효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가정법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런 피해가 사실이라면 그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셨고.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재봉 교수님 그러면 안세아 씨를 예를 들어서 옹호한다거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뭐 혹시 그런 글들은 뭐 인터넷상에 안 나올까요? 있습니다. 그런 글들도.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확실히 어떤 게 맞는지 알 수 없는데 일단 옹호하는 의견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전해드리면요. 네네. 뭐 언론에 어떤 안세아 씨 20년직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세아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고 친구들 또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또 댓글을 통해서 옹호한 의견들도 있는데요. 학교 생활 같이 한 1년 후배인데 너무 과장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안세아는 평소 주변 사람들과 동생들을 잘 챙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아는 안세아는 오히려 약한 친구들 편에 섰던 사람이다. 안세아가 잘 나가니 음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그 폭로하신 분 얘기 중에 김묘성 기자님, 내가 폭로했더니 막 주변에서 뭐 내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 한다 하더라 뭐 그런 글도 올라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폭로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세아 씨 소속사 측에서 이 최초의 폭로글을 올린 그분의 연락처를 구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나는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라는 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소속사 측에서는 그 동창의 전화번호를 물은 적이 없다라면서 어떤 사실관계 파악을 넘어서 뭐 합의라든지 은폐를 하기 위한 시도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재차 반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제 입장을 냈던 것처럼 앞으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고 또 경기 남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또 변호사도 선임한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폭로가 계속 일파만파 퍼지고 있으면서 안세아 씨와 같은 학교 출신이었던 또 다른 연예인에게도 그때 소문 다 알고 있잖아, 입장 좀 전해줘 라면서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워낙 예전 일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사실 안진용 기자님, 연예인에게 있어서 학폭 논란, 이 논란에만 휩싸여도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학폭 논란이라는 거에만 휩싸여도 지금 타격이 크잖아요. 당장 안세아 씨도 내일 모레 예정됐던 그 시구, 프로야구 시구도 지금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그러면 연예계 활동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연예인들한테 학폭 논란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근데 단순히 연예인뿐만 아니라 최근에 학폭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대중들한테 얼굴을 비치고 즐거움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볼 때도 학폭이 더욱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안세아 씨 같은 경우는 현재 뮤지컬에 출연 중입니다. 뮤지컬 같은 경우는 라이브잖아요. 네. 사람들과 직접 얼굴을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논란이 불거진 지난 10일에도 무대에 올랐고요. 당장 내일 19일, 27일에도 출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속사 관계자는 일단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의 활동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영역이 아니다. 즉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업계에서 안세아 씨를 쓰지 않게 되면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안세아 씨의 아내가 이미 방송을 통해서 노출된 적이 있는데 도시락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이 도시락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학폭 논란이 불똥이 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번 논란 전부터 이미 가게 문은 닫은 상태라고 하고요. 본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추석 지나고 재정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늘 저희가 말씀드리죠. 억측은 절대 금물입니다. 억측하다가는 혹시 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도 닥칠 수 있으니까 이 사안은 차분하게 일단 저희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제목만 보세요. 아유, 정말 추석을 앞두고 이런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 한다니까 좀 참담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20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50대 한국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베트남에서 결혼을 했고요. 2016년부터 한국에 와서 지금 8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자, 근데 지난해 5월부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왜요? 이 베트남 아내가 주말마다 지인들을 만난다면서 이렇게 모임과 또한 외박까지 잦아졌다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베트남 아내는 한국에서 만날 사람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네. 다른 베트남 남성, 게다가 유부남이었습니다. 이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 내용 안에는 잦은 메시지 그리고 통화 내역까지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허준 변호사님,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남편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근데 저 상황 보면 이 아내분도 베트남 분이시고 그 휴대전화에서 다른 베트남 남성, 물론 유부남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연락하는 게 목격됐다. 아니 이것만 가지고, 왜냐하면 타국에서 뭔가 좀 말동무도 필요하고 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의지할 수 있는 같은 국적 친구라고 보기에는 선을 넘는 것과 같은 여러 증거들을 남편이 발견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요? 이 남성과 아내 간의 대화를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남편이 보게 되는데요. 어이구. 지난 3월이었는데 아내 네. 가방에서 성병 치료제와 피임약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 휴대전화에서 베트남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지인들 우리가 사귀는 거 다 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법한 메시지를 발견을 한 서로가 겁니다. 인정한 꼴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틀 뒤에는요, 아내 휴대전화에서 임신 테스트기 사진까지 발견을 하게 되고 점입가경입니다 이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그 베트남 남성도 유부남이잖아요. 그 사람의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부인이 자기 아내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상간녀 소송하겠다, 이렇게 아내를 상간녀로 지칭하면서 하지 말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문자 메시지까지 발견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범행 전날에는 아내가 주말에 외박을 했는데 그 주말에 외박했을 때 그 불륜남으로 추정되는 베트남 남성과 같이 있는 걸 봤다는
자녀의 얘기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이 남성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최재문 교수님, 설마 했는데 우려가 그냥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배신감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왜요? 35cm 길이의 흉기를 어머나. 미리 주문해서 준비를 했고요.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3일 뒤에 새벽 1시경 안방에 자고 있는 아내를 그 흉기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을 분노감이 치밀 수 있죠.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하다니요, 세상에.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편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같은 날 오전 7시경에는요. 베트남 남성, 그 불륜남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네. 아이와 함께 나오는 남성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으로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어머나, 돌진을 세상에. 해버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말이죠. 어머. 그래서 남성의 하반신 부위를 충격을 하게 되고 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 그러니까 아내를 살해했던 그것을 들고 간 어머나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남성을 살해하기 위해서 또 쫓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가 도주하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미수로 그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 남성과 남성의 아이는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니 허준 변호사님,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아내의 그 배신감 넘치는 행동, 그 부적절한 행동은 물론 분노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사람 목숨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되게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베트남 남성을 차로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정말 싫으면 아내가 싫으면 이혼하면 되지. 이렇게 사람 목숨을 해하고 아이를 안고 있는 아빠를 차로 치다니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게요, 판결이 지난 6일에 나왔는데요. 네. 징역 23년형 선고받았습니다. 보통 동기 살인에 가중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역 15년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데 23년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죄질을 굉장히 불량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일단 자수를 해서 결국에는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게 된 상황이었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네. 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잠자고 있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아유, 공격을 세상에. 받아서 한번 저항하거나 뭐 제대로 어떻게 거부해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남편이 느꼈을, 외도를 느꼈을 패배감, 상실감, 분노 이런 걸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살해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범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다만 남편이 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또 이 피해자인 베트남 남성이 처벌 불원서를 또 제출한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직까지 부양해야 될 어린 자녀와 부모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전과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징역 23년형 선고가 됐습니다. 분노, 배신감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행동은 전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 범죄입니다. 법의 따끔한 처벌 받고 반성하길 바라겠습니다. 어허, 제목 보세요. 삼형제 아들도 궁금한데 출발 드림팀. 아니 김묘성 기자님, 이거 우리 예전에 정말 주말이면 아침에 저거 보러 막 앉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스타들이 대거 출연해서 운동 경기를 함께 펼치는 프로그램이 참 많은데 네.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시조새 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출발 드림팀이 정말 많은 스타들을 배출을 했는데요. 그랬죠. 그중에 한 분 만나보려고 합니다.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드라마, 네. 첫 번째 힌트부터 너무 쉬운데. 왜요? 드라마 파랑새는 있다의 차력사 역할로 큰 사랑을 받은 이 어? 인물입니다. 동그라미 속 인물이고요. 어허!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대역 없는 액션 연기로 무술인 연기의 대가다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출발 드림팀에서 최다 출연이자 어머. 최다 우승을 한 주인공입니다. 어머나? 바로 배우 이상인 씨 이야기인데요. 와, 이상인 씨가 벌써 나이가 50을 넘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오랜만에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야, 저 옛날 사진 보시면서 처음에는 사실 이름이 언뜻 안 나와서 막 가서 누구더라 막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저 때 사진 보면서 야, 정말 그때 막 날아다녔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요즘 지내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우리 출발 드림팀 세트 같네.
옛날 생각나네, 옛날 생각나. 준비, 출발! 성공! 도현아, 진서야. 예! 출발! 아빠 등에 기차 타. 자, 숨져. 이야. 오늘도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씻겠습니다. 목타 출발. 우리 때밀이들이 많아 좋네. 다 했어. 우리 머리 잘 감아요. 오. 야, 참으로 다정다감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상희 씨인데, 안지준 기자님, 저게 한 이상희 씨 가족의 한 3일치 영상을 이렇게 저희가 합쳐 보여드린 거죠? 아닙니다. 저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일어난 거예요, 하루에? 그렇습니다. 이상희 씨가 53세의 늦가기 아빠가 됐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고향인 경남 밀양으로 귀향을 해서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함께 저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하루에 저 많은 걸 다 한다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상희 씨 죽지 않았잖아요. 정말 네. 여전히 날렵한 야, 모습을 지금 뭐 보여주고 진짜 있습니다. 뭐 날아다니네 진짜. 그래서 출발 트리핑을 또 준비하나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살 터울의 삼형제와 매일같이 놀아주다 보니까는 어머나. 365일 출발 드림팀을 찍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야. 그래서 이상인 씨 역시 얘기를 합니다. 육아에는 체력이 필요하다. 체력이 없으면 나도 다칠 수 있고 아이도 다칠 수 있다고 하고, 근데 나이는 못 속이는 게 이상희 씨 아내는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놀아주고 밤에는 힘들어 하더라. 예전 이상희 씨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침도 맞고 도수 치료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침을 맞으면서도 새 아들 생각하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아니 왜 안 그러겠어요? 아무리 그 잘 나갔던 출발 드림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어도 세월 앞엔 장사가 없죠. 왜냐하면 해병대 출신, 해병대 그 단련된 몸이지만 지금 최재명 교수님은 세월 앞에 장사가 아이고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네.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이상희 씨를 예전에 무예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아, 맞아요. 네. 연기하면서도 무예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액션에 탁월한 그런 능력을 보였던 맞아요. 분인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데 네. 근데 이상희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 살며 가장 큰 자산은 어릴 때 경험과 추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걸 남겨주고 싶었다. 그래서 지금 이상희 씨가 어디 살고 있냐? 네. 밀양이 고향인데요. 네. 밀양에 살고 있어요. 어머나. 밀양에 5년째 생활 중이고요. 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상희 씨가 왜 스크린에 사라졌지, 화면에 사라졌지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본인의 연기 생활 잠시 접고 지금 고향 밀양에서 5년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셨잖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꿈을 심어주고 또 아무래도 이제 밀양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좀 더 자연 친화적으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경험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안 하냐? 그건 아닙니다. 체력 단련도 열심히 하지만 농사를 짓습니다. 아, 그래요?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사를 짓냐면 네. 아버지 여동생과 함께 꾸지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발음 어렵더라고요. 네. 꾸지뽕? 꾸지뽕, 아. 꾸지뽕. 이게 뭐냐면 옛날에 신선들이 즐겨 먹던 양나무라고 그래요. 오. 단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건강식품으로도 소비가 되고 그다음에 맞아요. 저 발효시키면 뭐 건강식품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좋은 귀한 음식이고요. 오. 그 농사를 하느라고 지금 5년째 밀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야, 귀향을 했다고 느긋하게 무슨 뭐 전원주택에서 그런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삼둥이 키우면서 열심히 생활하는데, 근데 사실 허준 변호사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지금 허준 변호사님 결혼을 앞두신 입장에서 남편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귀향 귀촌하자 할 때 싫어, 난 서울이 좋아 막 할 수도 있잖아요. 아내분의 입장 어땠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한테는 이 고향이고 그리고 밀양이 정말 좋은 고장이긴 하지만 아내한테는 타향살이고 또 농사일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데 그거를 가서 농사를 익숙하지 않은데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앞이 캄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들 교육 문제도 생각하면 이렇게 타향으로 아내한테는 타향이니까 그렇죠, 네. 내려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상희 씨 아내가요. 아이들 교육에 뭐 꼭
도시에서 뭐 학원 다니고 이런 게 필요하냐. 밀양에도 좋은 교육 환경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네. 특히 어린아이, 유년기 때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정말 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인 씨가 지금의 이런 현명한 아들을 만난 거는요. 한창 부모님께 장가 언제 가냐 잔소리를 그렇게 들을 때였대요. 어허. 백화점에 행사를 갔다가 네. 운명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 첫눈에 반해서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됐다고 진짜예요? 하는데요. 이 부부 이야기 마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야. 시기에 제가 나이가 35살이었거든요. 만나보니까 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자꾸 정이 가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나에게 나타나줘서 고맙고 내 여자친구가 되어줘서 고맙고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밀양까지 나랑 믿고 내려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당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 사랑 현정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안 보는 삽니다. 네. 아 근데 지금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이 전국의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안지훈 기자님, 나는 저런 훌륭한 멋진 프로포즈 못 받아봤는데 오늘 그 남편분은 집에 들어가면 밥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반대로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는 프로포즈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굳이 부러워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신 저 영상 속 이상희 씨는 46이었습니다. 그리고 11살 연하인 아내분은 35대였죠. 아, 11살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제 6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이 결혼을 극구 반대한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딸 보내는 입장에서 이 연예인이란 직업 자체가 좀 불안정하고 세상에. 아무래도 좀 불안해서 내가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밀양에서 새 아들 키우면서 정말 잘 살고 있죠. 네. 그럼 장인어른의 마음은 좀 돌아섰을까요? 과연 어떻게 됐을지 아하.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계시는 분 저희 장인어른이십니다. 아니 사이만 주고 누구나 안 주셔? 장인어른이 아니라 아버지죠. 저 프로그램 나오는 곳마다 아버님이 완전히 이상의 홍보도 되셨어요. 제 길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조각해. 와 진짜 이리 와봐. 피라미드 기운을 받자. 피라미드의 비율을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축소해요. 100% 목적으로. 아유 아버지 하면은 뭐 대화수도 뭐 일전에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해야 되지? 그게 다 남자들은 좀 그럴 거예요. 야, 정말 멋집니다. 아니 근데 앞서 장인어른과의 보세요. 그냥 식사만 하는 1차인 줄 알았더니 2차 당구, 3차 노래방 대박. 장인어른과 저렇게 1차, 2차, 3차 보내는 그런 사위가 있을까요? 이제 말 바뀌어야겠어요. 사위 사랑은 장모 사랑이 아니라 장인 사랑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멋진 다복한 생활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수상한 봉투 손에 쥐었다. 아니 무슨 봉투일게 수상한 봉투라고 표현이 붙었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그러게요. 만약에 돈 봉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어허. 수상한 봉투예요. 그리고 그 봉투를 들고 수상한 행동을 하는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 사람이 봉투를 들고 계속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행동을 반복했고 그 봉투의 정체는 뭐였길래 수상하다는 건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뭘까요, 네네? 네, 오토바이 옆에 서 있는 남성입니다. 네. 손에 흰색 봉투가 들어 있는데요. 네. 가만히 서 있는가 싶더니 봉투를 지금 코에다 들이대고 숨을 흑 이렇게 들이키는 모습이에요. 아, 풍선도 아닌데 뭐예요? 수상한 행동들이잖아요. 네. 반복되니까 저렇게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어머나. 112 신고받고 출동한 건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 무슨 신고길래 순찰차가 석 대나 출동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던 시민께서 본드를 흡입하고 있다고 신고해 주셨습니다. 정신이 좀 몽롱하고 눈에
초점이 흐릿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이 질문을 할 때 답은 좀 할 수 있었는데요. 뭐 따로 뭐 저항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니 알고 봤더니 최재문 교수님 네. 저 도로 한복판에서 뭔가를 흡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아. 누군가가 본드를 흡입하고 있다. 왜냐면 예전에 본드를 저런 식으로 흡입하는 경우도 많이 아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관제센터에 CCTV를 다 돌려서 보니까 저게 본드는 아니었고요. 신어였습니다. 신어? 네. 신어를 흡입하고 있었는데 신고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남자에 대한 수색하던 중에 골목에서 해당 남성을 찾게 됐고요. 저 아이고. 화면입니다. 남성은 발견 당시에도 신어를 흡입 중에 있었고요. 아이고. 그리고 배달용 오토바이에는 증거품도 남아 있었습니다. 배달 기사였어요? 예, 배달 기사였어요. 그리고 저게 10분에서 15분 정도 골목에 머무는 것도 발견이 됐고요. 그러니까 골목에 저를 준비해서 아마 흡입을 한 것 같고 결국 남성은 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니 최명규 원장님 저 환각성 물질 시너가 뭐 얼마나 환각성 물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런 상태로 지금 배달 기사란 거잖아요. 배달하다가 혹시 사고 낼까 봐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네,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저계통의 그냥 유기용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럼 이제 독특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건 다들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극히 일부에서는 그 냄새가 오히려 본인의 기분을 이제 좋게 합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흡입을 하게 되면서 몽롱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몽롱함 자체에 이제 빠져들기를 원하는 거지 환각 자체가 목적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판단력과 어떤 진압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사고의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다른 모든 물질과 다르게 마약과 다르게 뇌 자체를 갖다 손상시키기 어머나. 때문에 진짜 피해야만 됩니다. 절대로 정말 따라해서는 안 되고요. 모방 행동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의 행동 그리고 관제센터에서 보신 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